네,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판사를 하던 시절이나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시절, 네. 네, 언젠가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될 수도 있겠다, 내지는 희망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예. 한 번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꿈꾸지 않았던, 희망하지 않았던,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의 대학에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되어야지, 헌법재판관이 되어야지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고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느 시점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소명의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걸로 다시 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덕목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와 같이 여러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고 그 견해의 대립이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딱 한마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 예. 그러면은 후보자의 균형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네. 판사 재직시라든지 변호사로서 활동할 당시에 네. 여러 가지 활동으로서 충분히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균형 감각의 맹아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원에 재직했을 때 판사 생활할 때는 저의 어떤 소신을 펼치거나 뭐 이렇게 물론 그 당시에도 사건을 보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임했을 것입니다. 전문성과 그런 것을 단련했겠죠. 근데 그것을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처럼 그 균형 감각을 펼칠 수 있는 가장 그 적재적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건의 분쟁의 해결 속에서 그 균형 감각을 찾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숨어 있는 맥락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공직을 두고 나와서 할 때는 균형 감각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변호사로서 충실하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고객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균형 감각이라는 맥락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저런 소송을 맡았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일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균형 감각의 맹아로서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이 균형 감각의 맹아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있는 것만으로 네. 그리고 대법원장께서 그것을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친분관계 알았던 그런 관계만으로서 지명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명되고 활동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만약에 저를 바깥에서 바라보신다면, 그러니까 저의 내면이 아니라 저의 외부 활동을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펌의 변호사로서 고객과 소통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공적인 시스템에서 봉사를 했던 그런 자세를 봤을 때 공익과 사익 속에 조화되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바라보는 것과 지명권자가 저를 바라본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
대법관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네. 변호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구별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세 명 다, 세 부류가 다 똑같은 자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법조인이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전문 지식이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을 바라보는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통성이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역할에서 필요한 덕목에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균형 감각과 더불어 소신 있는 결론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의지력도 보실 테고요. 또 변호사로서 얘기했을 때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었는지 부분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공통성과 또 각각의 개별성이 다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조만간 대법관 인사가 있다든지 헌법재판관 인사가 있다 한다면은 특히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헌법 수호의 의지라든지 이런 저런 관점에서 네. 모든 법조의 사람이든지 간에 아니면 법조 외에 일반 국민들 간에 다음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름으로 한 3명, 4명 정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예. 후보자가 그런 언급에 포함되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졸지에 그냥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서 헌법재판관이 된 거네요. 그 뭐 앞에 있는 형용사에는 뭐 예.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사회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후보자님, 네. 판사로 임용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그런 목표를 세워본 적이 전혀 없었다. 네. 그러다가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맞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검사를 갔을 때 나중에 검찰총장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수석 합격자이고, 네. 성적도 좋고, 인간 성적도 좋고, 네. 또 여성이고, 네.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네. 법원의 인사 시스템상 예. 대법관 되는 건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욕심 안 가졌어요? 여기서 국민 앞에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욕심 가진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네. 그러면 그 소위 검증 동의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오케이 했습니까? 아니면 고민을 하다가 승낙을 한 겁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하셨죠? 한 3, 4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수락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헌법재판관의 적임자다,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아까 모두 진수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의원님들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 부족하고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러한 공직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제 스스로 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저는 사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좋은 자리를 간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정말 지금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와 책임이 무거운데 이 무거운 잔을 제가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것처럼 로펌 변호사 하면서 이러한 검증도 받지 않고 편안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 제가 살아왔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봤을 때 혹시 이렇게 특출나게 어떤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제가
이런 부분에서 권위자입니다라고 말할 건 없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제가 키우고 있는 두 딸들이 정말 더 평등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소명이 알겠습니다. 아닐까 생각해서 어렵습니다. 소명의식을 느꼈다는 네.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